안녕하세요. 황금손입니다. 4월 22일 수요일 5일차 바이너리 옵션 매매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화면에 보이는 왼쪽 위에 보시면 4월 22일 3시 57분에 첫 배팅을 들어가 가지고 59분, 그 다음에 4시, 4시, 3분, 3분, 6분, 그 다음에 8분, 8분, 그 다음에 13분에까지 해서 총 10번의 매매를 했고요. 매매 승률은 7승 3패를 해가지고 승률은 70%를 달성을 했습니다. 매매를 이제 할 때 보면은 바이너리 옵션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봉이 이제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맞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명한 플랫폼이 한 5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 이제 지금 오늘 매매한 이 플랫폼 같은 경우는 캔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 그러면 사실 그게 좀 뭐냐면은 호수가 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잔잔한 차트를 좀 참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트레이딩 뷰를 이제 참고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플랫폼에 보면은, 왜냐면 이게 이제 실차트이기 때문에 이 바이너리 옵션뿐만 아니라 해외 선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캔들이 좀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참고를 하다 보면은 그 다음 캔들을 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플랫폼에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지금 5일차 하고 있는데 이 플랫폼의 그 차트만 보지 않고 이 차트를 보면서 그 다음에 다른 플랫폼에 있는 차트하고 캔들 움직임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 뷰에 있는 캔들도 이제 참고를 하니까 확실히 승률이 올라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몰랐었는데 1, 2차 때는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었는데 이제 왜냐면은 저는 이제 지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캔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지표를 쓰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은 이제 추세입니다. 추세. 일단은 아무리 패턴이 나와도 그 패턴이 추세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추세라고 해서 크게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10분 정도 되면은 차트가 음봉이 많이 나오든지 매수봉이 많이 나오든지 이렇게 차트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수가 한 10개 나왔다. 한 10분이니까 한 20분 되겠네요. 그럼 한 15개 나왔다. 15개, 13개 나왔다 그러면 이제 매수의 어떤 확률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가 이제 한 13개나 14개 나왔다 그러면 이제 매도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흔히 이제 추세선도 이제 긋기도 하잖아요. 근데 추세선은 안 긋습니다. 저는 안 긋고 캔들이 숫자라든지 이렇게 봐서 지금은 이제 흐름이 매수 추세구나 매도 추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패턴을 보죠. 패턴도 이제 보면서 근데 처음에 이제 패턴만 갖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실수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 분명히 이제 거기서 이제 매수가 나와야 될 타점인데 매도로 이제 흘러버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를 이제 곰곰이 파악하다 보니까 추세를 이기지 못하더라고. 매수 추세인데 매도를 갈 수 있는 타점인데 거기다가 매수를 가게 되면은 매도를 가게 되면은 당연히 추세가 매수기 때문에 손실을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추세가 가장 중요하다. 패턴도 중요하지만은 추세를 이길 장사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차트를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차트를 보면서 그걸 참고를 하다 보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3개월 뭐 차트를 본 지는 많이는 안 됐어요. 물론 이제 저는 이 바이너리 하기 전에 해외 선물도 했기 때문에 지금 한 6년에서 7년 정도는 이제 이쪽에 이제 일을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그 차트의 흐름이나 이런 캔들의 방향성 같은 거를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썼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 내가 뭐 캔들의 그 흐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양이라든지 추세를 볼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어떻게 차트에 대해서는 까막눈이었지. 근데 이제 3개월 전에 제가 바이너를 넘어오면서 이제 캔들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1분 후에 제가 이제 1분 봉을 한다 그랬잖아요. 1분 봉을 하다 보니까 캔들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 참 힘들었죠. 왜냐면은 뭐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그걸 파악해야 되니까. 근데 주로 바이너리라는 분들은 또 이 지표를 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지표하고는 좀 안 맞더라고요. 물론 지표 잘 쓰시는 분도 굉장히 잘하는데 나는 이렇게 지표가 안 맞는지. 왜냐면 워낙 그냥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이제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근데 기술적 지표를 쓰시는 분들은 진짜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고수들은 그분들이 많은 분들이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지표를 안 쓰다 보니까 캔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움직이는 흐름을 이제 보게 됐죠. 그리고 얘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데칼, 이제 좌우 대칭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캔들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패턴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를 이제 많이 이제 비교해 봤죠. 그래서 이제 이쪽 플랫폼에서 A 플랫폼을 쓰다가 이제 B 플랫폼 가보고 그럼 C 가보면은 다 그 차트 흐름이 맞아. 근데 뭐가 있냐면은 각 플랫폼마다가 페이아웃, 즉 지급금이 퍼센트가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주는 데가 있고 덜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럼 덜 주는 데를 쓸 필요가 없지. 더 주는 데를 이제 가야 되죠. 근데 그쪽 가면 그 차트가 똑같은 차트이긴 한데 얘가 이제 변동성이 심해. 왜냐면은 이 플랫폼마다 이 캔들이 종가는 거의 비슷한데 모양새가 틀려요,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할까를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각 플랫폼마다 특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다 캐치를 한 거지. 그래서 이때는 이 플랫폼에 들어가서 A 플랫폼을 차트를 보든지 아니면 트레이딩 보면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C 플랫폼 여기서 그 흐름을 제대로 얘는 잘 읽지 못하게 막 캔들이 요동치는데 흐름을 읽을 수가 있게 돼요. 왜냐면 A하고 B를 참고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지난주부터 승률이 그래도 70% 이상 나오는 이유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 한 플랫폼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플랫폼을 보셔야 돼. 왜? 그 실차트도 놓고 이제 이쪽 플랫폼도 보고 저쪽도 보다 보면은 얘네들의 차이가 뭐가 있고 어떤 부분이 다르구나. 아니 이제 유사성이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차트뿐만 아니라 그 플랫폼 자체에 또 자기들 나름의 특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다 뒤진 거지 이제. 그래서 한 5군데 정도를 이제 파악을 한 상태였는데, 그러다가 제가 또 하나를 뭐를 또 이제 참고를 하게 됐냐면, 이제 어차피 실차트니까 이제 트레이딩 뷰를 이제 가봤죠. 트레이딩 뷰 갔더니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메타포, MT4라든지 그 해외 선물하는 그 차트도 가봤어요. 갔더니 역시 다 차트가 똑같더라고요. 어차피 차트기 때문에 더 똑같을 수밖에 없지. 물론 이제 모양이나 이런 거는 이제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종가는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이너리도 잘하면은 해외 선물도 단타를 잘 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물론 아직 제가 거기엔 도전을 안 해봤는데 며칠 전에 이걸 하면서 하기 전에 제가 해외 선물 들어가가지고 그 차트를 봤더니 비슷하게 흐름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해외 선물에서도 분명히 그 비슷한 타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면은 뭐 그 대신 이제 이런 건 있지. 해외 선물은 단타 치려고 단타도 단타지만은 이제 약간 길게 먹고 빠지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단타로 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바이널에서 승리 나면은 해외 선물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저도 이제 뭘 또 봤냐면은 왜냐면 그 트레이딩 뷰에서도 그 뭐지 그 트레이드 패널이 있더라고. 거기서도 그 저기 브로커라고 얘기죠. 우리가 브로커는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브로커 하면은 좀 이미지가 안 좋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서양에서 쓰는 말은 브로커고 브로커가 이제 사이트가 되는 거죠. 플랫폼이 되는 거고 거기 보면 이제 그 트레이딩 뷰에서 그 브로커로 연결되어 있는 직접 연결하는 그 저기 링크도 다 있더라고.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내 패턴이 거기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 바이낸스로 한번 가봤지. 제가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입출금만 사용하다가 그 개념을 몰랐어요. 바이낸스 개념을 봤더니 바이낸스가 그걸 오늘 들어가서 봤는데 바이낸스는 통화상이 없고 이게 저기 암호화폐도만 크립토 커런시더라고 보니까 암호화폐로 이루어진 통화상만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통화상도 비트코인이라든지 이제 보니까 비트코인은 애가 이제 잔잔하고 그렇지 않은 이제 통화상들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암호화폐 통화상도 잘하면은 캔들 흐름이 지금 바이너리에서 하고 있는 그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게 이제 이 바이너리처럼 1분 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거기서 이제 정지를 해야 된다고 아까 오전에 제가 지인하고 이제 통화를 좀 했는데 그 지인이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어차피 바이너리 타점으로 하게 되면은 이 바이낸스도 승산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그 캔들 보는 눈이 있으면은 트레이딩 뷰에 가도 아니면은 이제 바이낸스에 가더라도 그 흐름은 그 캔들의 모양은 비슷하다는 그 결론을 이제 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또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바이너리에서 이제 이 바이너리 자체가 계속 또 여기에 머물 수는 없잖아요. 바이너리는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수익을 내면은 진짜 그 약간 큰 돈을 벌려고 하면은 해외 선물이라든지 바이낸스로 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너리는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면은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 해외 선물도 자동 매매를 했지만 그것도 이제 프로그램에 약간 오류도 있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바이너리 타점으로 한번 해보면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바이너리 영역이 트레이딩 뷰, 그 다음에 바이낸스까지 이게 넓어지게 되겠더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이너리만 열심히 해서 이곳에 정착하고 수익을 내고 패턴만 잘 잡아놓으면은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그 자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하나를 더 이제 알게 됐는데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이 실차트에서 수익을 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부분은 이제 5일차 7승 3패를 했고, 근데 이게 꼭 이 플랫폼에서만 그 차트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트레이딩 뷰에
캔들의 모양도 참고를 하게 되면은 도움이 된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제 바이너리를 이제 그만두게 된다 그러면은 해외 선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바이낸스로 옮겨가서 바이너리 타점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유튜브를 아마 한 20일 정도만, 아니면은 오늘이 22일이니까 4월 30일 정도까지만, 아니 4월 말, 그렇지, 4월 30일이 마지막이죠. 마지막 5월 1일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바이너리 이 타점은 그러면 완전히 이 타점에서 하는 부분이, 왜냐면 이건 제가 정배로 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게 마틴으로 간다 그러면은 내 타점이 틀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간을 더 오래 끌어야 되지만, 정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승률이 70% 이상만 나오면은, 60에서 70%만 나오면은 이 타점은 저는 정비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 20일 정도만 하면은 자기 패턴이, 자기 타점이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는 걸로 할지를 한번 저는 이제 그 다음 주에 가서 결정을 해가지고 유튜브는 그 정도까지만 올리든지, 아니면은 뭐 그 이후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하는 바이너리가 제대로 이제 확실하게 원칙대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제가 어제도 첫 번째 말씀드렸지만은 무조건 정배를 한다, 마틴을 가지 않는다. 첫 번째가 이제 5에서 10회 한다 그랬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정배만 한다, 마틴 절대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승률은 60에서 70%까지만 끌어올릴 수 있도록, 여기에 정착되도록 한다. 이렇게 이 세 가지는 저의 그 룰이거든요. 그래서 이 룰을 4월 말까지 꾸준히 잘 가져가서 타점이 완전히 좀 공고하게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오늘도 살짝 흔들리긴 했어요, 사실. 근데 이 캔들이라는 게 내가 또 본다고 하는 부분이 정답이긴 한데 살짝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더 공고히 해야 되거든. 아직은 이제 5일차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미 그 기준은 다 만들어 놨어요. 제가 타점을 해야 될 부분을. 왜냐면 이 패턴 매매는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 뭐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야. 지표 쓰는 사람들도 RSI든지 그 MACD가 몇 선에 올라간다 그러면 거기서 꺾이니까, 아니면 저기 그 과매수 과매도 구간에서 내가 이제 반등 매매를 치는 것처럼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답이 정해졌다는 건 뭐 제 타점이 뭐 굉장히 잘 맞다 이런 거보다는, 뭐 지표 쓰시는 분들도 다 그 답은 다 정해진 거잖아. 거기서만 걸려라 그럼 내가 거기서 반등을 치겠다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답이 정해졌다고 하는 부분들은 내 타점은 이 정도에서는 정확하게 내가 베팅을 한다는 그 부분이고, 그거를 좀 더 지표 쓰시는 분들보다는 좀 더 좀 정확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이제 캔들 보면은 다 비슷한 그 타점을 갖고 있거든요. 패턴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제가 그래서 승률을 좀 높게 잡은 건 아니지만은 좀 높게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이거 저기 마틴을 안 한 이유가 또 그런 거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번 날이 좀 갈수록 저도 이제 좀 더 단단하게 이 타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상 황금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